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아우디의 럭셔리 순수 전기 세단 A6 스포트백 e-tron입니다. 신형 A6 e-tron은 해외 시장에는 작년 9월, 한국 시장은 올해 8월부터 출시가 되었습니다. 트림은 총 3가지로 나뉘며 가격은 9,459만 원부터 시작. 오늘 제가 타볼 S라인 같은 경우는 1억 21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구간이긴 하지만 제가 영상 끝부분에 프로모션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일단 전면부의 디자인을 보면 9세대 내연기관 A6의 느낌을 가져가면서도 e-tron들의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e-tron 같은 경우는 트림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외장 컬러가 달라집니다. S라인 기준으로 외장 컬러는 총 6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며 지금 보시는 차량은 가장 무난한 블랙 컬러입니다. 이게 펄감이 거의 없는 컬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빗물이 약간 맺혀 있어서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세차를 하고 났을 때의 광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면부의 그릴부를 보시면은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부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게 바디 컬러와 동일한 싱글 프레임 그릴 디테일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블랙 컬러라서 티가 잘 안 나는데 다른 컬러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 전면부 그릴 쪽이 바디 컬러하고 통일감을 가져가면서 독특한 느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우디 하면은 헤드라이트가 앞권입니다. 일단 이 S라인 기준으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 트림이 없는 액티브 디지털 라이트 시그니처가 무려 8가지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웰컴 라이트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이 오너가 되었을 때 만족감을 극강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A6 스포트백 e-tron 측면부로 왔습니다. 플랫폼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범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PPE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는 카이엔과 마칸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휠베이스가 총 2,950mm로서 실내 공간이 넓다는 게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tron의 특징으로는 이 도어 아래쪽에 사이드실에 보면은 이게 블랙바디라서 티가 좀 안 나긴 하는데 e-tron이라고 가니쉬가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순수 내연기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니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트림도 저렇게 아우디 로고가 따로 들어가면서 포인트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위쪽으로 오시면은 물론 요거는 옵션 사항이긴 한데 지금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버추얼 사이드 미러로서 이게 기존과 비교했을 때 화질이 조금 좋아졌다라고 하고요. 또 외부에서도 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저런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면 예쁩니다. 그리고 이 휀다 가니쉬도 S라인은 S라인 별도가 붙고요.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이 가니쉬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현재 21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공격스럽게 생겼습니다. 일단 레드 포인트 캘리퍼부터 해서 로터 직경도 굉장히 두꺼운 게 적용이 됩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포피, 대용량 브레이크가 들어감으로써 제동력에 있어서도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인치는 신규 휠인데요. 이게 특수 플라스틱 소재가 들어가 있는 에어로 블레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에어로 다이내믹, 공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레드 캘리퍼가 들어가서 그런지 고성능 느낌이 진득하게 납니다. 타이어 스펙은 245에 40 사이즈가 적용이 되고요. 피렐리 제품이 적용이 되네요. 확실히 이 휠만으로도 고성능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 포트는 좌측과 우측 두 군데 존재합니다. 일단 좌측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이 지원이 됩니다. 총 270kW 급속 충전 기준으로 10%에서 80%까지 약 21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는 800V 충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 충전했을 때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밥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완속 충전을 하실 텐데요. 완속 충전 포트는 우측에 따로 있습니다. 11kW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서 충전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A6 스포트백 이트론 후면부에 왔습니다. 일단 루프 라인이 쿠페 형태로, 패스트백 형태로 깎여져 있어서 그런지 정말 스포티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포인트를 가졌기 때문에 공기저항 개수를 0.21시드를 달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A6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공기저항 개수가 0.23시드를 달성을 했습니다. 확실히 전기차기 때문에 디테일들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테일램프 보이시죠? 신형 A6 스포트백 이트론은 2세대 OLED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래픽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바디 컬러가 블랙이라서 잘 티가 안 나는데 이렇게 A6 레터링도 들어가 있고요. 요건 좀 화이트 바디라든지 유색 컬러를 선택하시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긴 하지만 범퍼 아래쪽에 와이드한 디퓨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능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킥모션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고요. 기본 용량은 무려 502리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패스트백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압도적으로 넓고요. 2열까지 폴딩하게 되면 총 133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패스트백 형태의 세단을 많이 보십니다. 짠! 이번에는 A6 스포트백 이트론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S라인 트림이기 때문에 S라인 전용 인테리어가 적용이 됩니다. 시트도 S라인 전용 시트가 적용이 되면서 요 등 쪽에는 S라인 음각이 적용이 되고요. 기본 라인과 비교했을 때 시트 파이핑이 달라집니다. 확실히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디자인 트림이라서 그런지 이러한 디테일들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S6라고 좀 더 상위 버전의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버킷 시트가 들어가서 조금 더 좋습니다. 일단 S라인 기준으로는 열선과 통풍 시트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도 엄청 부드럽진 않지만 내구성이 좋은 가죽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시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암레스트와 함께 약간의 수납 공간이 적용이 됩니다. 보통 수입차 하면은 수납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데 이 안쪽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제 손 보이세요? 이렇게 이 안쪽까지 수납 공간이 있어서 사실 공간 자체는 부족하진 않습니다. 컵홀더도 2개가 들어가 있지만 안 쓸 때는 이렇게 커버로 닫아둘 수가 있고요. 기어 방식은 이렇게 레버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아우디의 신차를 타서 그런지 로고부터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3D 엠블럼이었는데 이렇게 신형은 2D가 들어가면서 좀 더 심플한 모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S라인은 S 전용 레터링이 붙으면서 좀 더 감성을 살려줄 수 있는 포인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쪽에 보시면은 이게 신규 MMI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1.9인치 클러스터와 함께 14.5인치 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안드로이드 기반의 OS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스토어를 누르게 되면은 어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차가 제 차가 아니에요. 시승 차량이다 보니까 계정을 로그인을 해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순수 전기차다 보니까 차량의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면은 무려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기본 라인에는 탑재가 안 되고 제가 타고 있는 S라인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10.9인치가 들어가면서 요것도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어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수석 사람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썼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안쪽에 풋레스트나 브레이크, 엑셀 페달도 요거는 S라인을 선택을 하시면은 지금처럼 스테인리스 스틸 페달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 라인 같은 경우는 요 은색깔 스테인리스가 안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총 685W 뱅 앤 올룹슨 사운드가 총 16스피커가 적용이 됩니다. 이 대시보드 앞쪽에도 뱅 앤 올룹슨이라고 로고가 또 따로 붙거든요. 그래서 사운드에도 어느 정도 진심인 차량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아우르는 현재 이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시나요? 이렇게 대시보드 쪽에도 나오지만 도어 트림 쪽에도 같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화려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주행 중에도 컬러가 계속 변화가 되면서 안전에 있어서 만약에 뭐 측후방에서 차량이 와 그랬을 때에는 레드 컬러라든지 옐로우 컬러로 따로 표시를 해주면서 주행 중에 컬러로 바로바로 인지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서 좋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래서 아우디 A6 스포트백 e-tron에 앉았을 때는 이러한 느낌인데요. 일단 실내 공간이 이게 준대형 세단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글라스 루프 아니에요. 바로 스위처블 파노라믹 루프라고 신형 파나메라에도 들어가는 기능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그냥 일반적인 투명 모드로 해놨지만 제가 이 룸램프 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클릭을 하면 저렇게 이런 식으로 반투명으로 변합니다. 총 9개의 패널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조절 각도에 따라서 살짝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너무 신기해요, 이거. 요거는 르노 세닉에도 적용이 되어 있었고,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요 옵션면 무려 8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아무튼 시승을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짠! 저는 A6 스포트백 e-tron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의 배터리는 62%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현재 342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미사용 상태예요. A6 스포트백 e-tron은 100kW NCM CATL사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는 469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배터리가 62% 정도 있는데 340km를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보면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보단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가 469km지만 약간 발끝 컨트롤 이런 신공을 보인다면 500km대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일단 첫 주행 감각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지금 제가 기분 좋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시승 중인 A6 스포트백 e-tron은 3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S라인 트림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억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어쨌든 간에 1억이 넘는 프리미엄 전기차다 보니까 이 감각이 다릅니다. 첫 주행 느낌이 분명히 전기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뭔가 내연기관을 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B모드로 주행하고 있거든요. B모드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이 최대치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엑셀레이터 계속 밟고 있거든요. 발만 떼볼게요. 발만 떼면 회생제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빙 있잖아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페달 드라이빙에 준하는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센터 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시승 중인 A6 스포트백 e-tron은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안 좋은 노면에서의 승차감도 챙길 뿐만 아니라 일상 주행 영역에서도 고급스러운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승차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A6 스포트백 e-tron은 21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20인치도 아니고 21인치예요.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세그먼트 치고 21인치면은 약간 오버스펙입니다. 즉 휠이 큰 게 달려있다. 그렇게 되면은 타이어 편평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방금처럼 도로 이음새라든지 또 크랙 가 있거든요.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에서는 휠이 작은 게 승차감이 좋습니다. 왜냐면 타이어 편평비가 좀 높아져 가지고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충격이라든지 소음들이 좀 더 많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제가 시승 중인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약간의 고출력을 지향하는 전기차다 보니까 휠도 큰 게 들어가 있고 타이어도 지금 약간 달리기에 적합한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다리 이음새 구간 이런 데를 갔을 때 진짜 승차감이 진짜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승했었던 차량 중에서 그나마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인 S90 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시승했었던 S90 같은 경우는 에어서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에서 극강의 승차감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치업된 휠 대비 승차감은 아주 좋습니다. 상급의 위치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근데 갑자기 왜 비가 오죠? 분명 해가 쨍쨍한데. 아무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닫히는 그 속도감이 고급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속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적인 차들은 윈도우를 닫아도 뭔가 턱 하고 닫히거든요. 턱 하고 열리고. 근데 좀 고급스러움을 지향하는 프리미엄 그런 차들을 타다 보면은 이런 윈도우 닫힘마저 조용하고 고급스럽습니다. 현재 제가 고속화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윈드 노이즈가 거의 잘 안 들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A6 스포트백 e-tron은 공기 저항 개수를 0.21cd를 달성을 했습니다. 비슷한 국산차 중에서는 현대의 아이오닉 6가 있는데요. 아이오닉 6도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에는 공기 저항 개수가 0.21cd였습니다. 즉 이게 세단형에다가 공기역합적인 디자인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공기 흐름도 주도적으로 잘 해주는 모습이다 보니 이러한 포인트에서 MVH 정숙도도 가져갈 수 있지만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아니면 전비도 아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오늘 약간 바람이 살짝 부는 날씨긴 하거든요. 근데 바람 소리는 크게 들어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승 중인 e-tron은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라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은 아니고 옵션이에요. 옵션. 아무튼 이게 왜 좋냐면은 기존 물리 거울과 비교했을 때 바깥에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굉장히 슬림하게 옆으로 딱 솟아 있기 때문에 일반 미러와 비교했을 때에도 공기 저항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 개수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A필러 쪽에서 오는 소음들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거의 안 들어와요. 그리고 1억이 넘는 프리미엄 전기차다 보니 이중접합 차음 유리도 옆유리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속도 감쇄 구간을 가고 있거든요. 윈드 노이즈는 조용해요. 조용한데 로드 노이즈는 살짝씩 이따금씩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이게 휠이 21인치다 보니까 타이어에서 조금 못 막아주는 게 있기도 하고 또 이 A6 스포트백 e-tron을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최저 지상고가 굉장히 낮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스포츠 세단? 스포츠카? 느낌이 날 정도로 이 지상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 노이즈가 좀 더 크게 울리지 않나 싶기도 해요. 조용한 윈드 노이즈 대비 로드 노이즈는 살짝은 아쉽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A6 스포트백 e-tron은 주행 모드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설정, 이건 이제 뭐 마이드라이브 같은 모드인 거고요. 다이내믹, 승차감, 효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제가 노멀 모드, 승차감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디스플레이로도 바꿀 수가 있지만 이 센터 쪽에도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주행 중에 조작하기는 괜찮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현재 다이내믹 모드로 주행 모드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니까 클러스터가 바뀌긴 바뀌는데 e-tron은 뭔가 약간 전기차라서 그런지 이러한 변화는 소극적으로 해주는 것 같긴 합니다. 방금 전까지 비 왔는데 갑자기 해가 쨍쨍해요. 오늘 날씨 왜 이러지? 어머나. 자, 그럼 속도를 살짝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와, 약간의 토크 벡터링이 날 정도로. 오, 야, 이거 출력 이거 무섭다 이거. 와, 세게 못 밟겠어요 이거. 아니 세상에, 이게 초반 담력이 컴포트 모드, 그러니까 승차감 모드일 때랑 굉장히 다릅니다. 승차감 모드에서 엑셀링을 급하게 하더라도 내연기관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속도를 끌어올려 줬습니다. 근데 다이내믹 모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니까 전기차에서 느낄 수 있는 즉각 토크감이 갑자기 이렇게 숨어 있다가 뿅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살짝 운전자를 당황시킨다 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엑셀링 탁 해보면 탁 밟는 순간 와, 진짜 막 튀어나갑니다. 튀어나가 얘가. 제가 지금 이 암레스트에 렌즈캡을 놔뒀거든요. 렌즈캡이 막 움직일 정도로. 어머.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밟는
재미가 있습니다. 와, 진짜 완전 고출력 전기차처럼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기민하게 움직여줍니다. 아, 대박이다. 너무 재밌어요. A6 스포트백 e-tron은 내연기관 환산 시에 370마력에 57.6토크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로백은 5.4초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고성능을 지향하는 전기차들의 스펙을 보면은 제가 타고 있는 e-tron하고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한 300마력대 정도 가지고 있고, 또 토크도 한 40에서 50토크 정도 가지고 있고, 제로백도 거의 막 한 6초대, 5초대 나오는 전기차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타고 있는 A6 스포트백 e-tron은 재원상 출력보다 실제 가속감이 좀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재원상으로 370마력 정도가 되는 거지, 실제로 주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400 중반 정도의 마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들처럼 진짜 출력이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는 이게 싱글 모터만 들어오긴 하지만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듀얼 모터, 그러니까 AWD 4륜구동 시스템을 사용하는 A6가 있거든요. e-tron. 걔는 진짜 와,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궁금해요. 아니, 이것도 지금 장난 아닌데 여기서 듀얼 모터에 4륜구동에 또 이제 모터가 2개가 들어가니까 마력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걔는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요? 이제 달리는 코스는 끝났기 때문에 다시 승차감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B 모드 변경하고 완전 정차까지 되나 한번 봐볼게요. 저 브레이크 지금 안 밟았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신호 걸렸어요. 좀 더 가줘야 되는데. 오, B 모드로 바꾸니까 완전 정차까지 지원이 됩니다. 확실히 막히는 길에서는 B 모드로 가면 좋고, 달리는 길에서는 D 모드로 딱 놓은 다음에 다이내믹 모드로 변경하고 착 하면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차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A6 스포트백 e-tron의 조향감도 느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이제 나름 360도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거든요. 화질은 살짝 아쉽습니다. 이게 360도 뷰는 깔끔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방 뷰나 후방 뷰는 뭐랄까 막 엄청 깔끔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보여주는 게 어디예요. 근데 다만 이게 요즘 차들 보면 360도 어라운드 뷰 들어가면 여기가 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막 탑뷰로도 볼 수 있고 로우뷰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따로 클릭을 해서 봐야 돼요. 아, 근데 깜빡이는 또 연동이 안 되네요. 제가 지금 깜빡이를 켰는데 그거는 연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중에서 개별 설정 모드가 있는데 여기서는 스티어링뿐만 아니라 서스펜션, 사운드, 운전자 지원 시스템, 그리고 버추얼 콕핏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티어링 휠 모드만 다이내믹으로 바꾸고 한번 가볼게요. 돌아보겠습니다. 되게 날렵해 이게. 어머. 되게 날렵한데요 이거?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 범용 플랫폼, PP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량은 Q6 e-tron이 있고 포르쉐의 카이엔과 마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범용 플랫폼 같은 경우는 보통 휠베이스를 좀 넓게 가져가거든요. 실제로 제가 타고 있는 A6 e-tron 같은 경우도 지금 휠베이스가 2950mm인가 해요. 굉장히 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전장, 휠베이스 대비 조향 능력은 꽤나 스포티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핸들링으로 큰 회전 각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뭔가 이 핸들링의 맛이 진짜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A6 스포트백 e-tron의 코너링 능력도 한번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내믹입니다. 딱 지금 고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지 이거. 야, 이거 진짜 재밌어 이거. 우와, 되게 안정적이다. 세상에, 이게 무게중심 밸런스도 안정적인데 그립력도 좋아요. 심지어 물론 21인치 휠이 달려 있어서 코너에서 좀 잘 버텨주는 게 있기는 합니다. 롤링도 전혀 없고요. 딱 봐도 제가 뭔가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실제 운전자인 저도 너무 방금 안락했어요. 코너인데 안락할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요 e-tron, A6 e-tron은 코너에서만큼은 진심인 차량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급 조향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딱 했을 때 운전자가 어디로 갈지 차가 탁 알잘딱깔센 딱 알아가지고 착착 가줍니다. 그리고 그립력도 놓치지 않으면서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한 번 더 반대편으로 해볼게요. 딱 핸들을 딱 틀고 나서 와, 이렇게 반응을 해준다고? 아니, 이게 기본기가 진짜 좋습니다. 와. 와, 사실 이게 아우디 전기차 라인업 중에서 이트론 GT가 있거든요. 걔는 안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차량 같은 경우는 타이칸, 포르쉐의 타이칸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A6 이트론보다 조금 더 상위 버전인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뭐 코너링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방금처럼 급조양 이런 느낌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우디가 의외로 차체 기본기가 굉장히 괜찮은 브랜드입니다. SUV도 잘 만들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우디 하면은 세단을 더 잘 만드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요즘에 이제 전동화로 넘어가면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우디가 원래 잘했던 그 포지션들을 전동화가 되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타봤었던 차량들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고 성능도 제일 좋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인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보통의 다른 브랜드 차량들은 이 크루즈를 활성화시키면은 보통 이제 버튼이 이쪽에 있거든요, 스티어링 쪽에. 근데 아우디 차량들은 이 뒤쪽에 레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깜빡이 말고 이 레버 아래쪽에 이걸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버튼 하나 탁 딸깍만으로 바로 세팅이 가능하고요. 속도도 1km 단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 조절도 물론 가능하고요. 차선 보조는 안 돼요. 경고가 들어갑니다. 일단 지금 제가 속도를 조금 높여볼까요? 속도를 높이고 주행 보조 기능을 켜고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은 이거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뷰. 전방의 클러스터 뷰. 지금은 차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이 클러스터를 보시면은 내가 가고 있는 곳이 점선 구간인지 실선 구간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전방에 차량이 있을 때에도 이게 클러스터로도 표현을 잘해주고 있는데, HUD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차가 어떻게 가는지를 컬러별로 위치가 계속 변경이 되면서 보여주고 있고, 또한 너무 가까워지면 컬러로 크게 또 한 번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속도 단속 구간, 요것도 이제 구간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100, 어떤 데는 90, 어떤 데는 60 이런데, 다른 브랜드 차량들은 그냥 띡띡 바뀌는 반면에 제가 타고 있는 아우디 A6 이트로는 진짜 무슨 게임하는 것처럼 VR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막 애니메이션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보일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은 차선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보조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크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머전시 어시스트라고 해가지고 폭스바겐 그룹에서 최근에 내놓은 이런 에이다스 기능이거든요. 만약에 운전자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뭔가 지병이 있었고 갑자기 막 기절했어 이렇게, 그러면은 차가 몇 번 경고를 하는데도 운전자가 아무런 의식이 없으면 알아서 갓길로 빠져주는 기능이거든요. 아마 그 영상 어디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기능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우디한테도 들어가 있는데, 정말 아쉽게도 그 기능이 한국에서는 아직 인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능이 아마 차선 보조까지 같이 묶여 있어서 잘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그래도 차선을 중앙으로 최대한 유지를 해주려고 살짝은 노력을 해주고 있고, 또 이게 경고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 컬러로 HUD에서도 크게 표시를 해주고 전방의 클러스터에도 크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띠띠 이렇게 경고를 계속 해주죠. 그래서 이머전시 어시스트가 만약에 한국에서도 인증이 된다면은 진짜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주행 가는 거리와 전비 정보입니다. 또 다시 비가 오네요. 왜 이래 날씨가? 현재 시승 차량은 배터리가 56%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313km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복합 주행 전비는 4.5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게 아우디 오너가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못 찾았어요. 전비가 나오는 창을. 있지만 홍씨는 못 찾고 있다. 짠!
짠! 이번에는 A6 스포트백 이트론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비가 내리네요. 야, 일단 딱 2열에 앉으니까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이게 전기차 범용 플랫폼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공간에서 오는 편의성이 좋은 것 같고요. 또한 센터톡도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는 방직턱 구간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방금 방직턱 넘은 거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맨홀도 밟고 방직턱 한 번 더 넘었어요, 심지어. 근데 이게 화면으로 봐도 제가 충격이 별로 안 온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2열에 탑승을 하더라도 야, 이거는 진짜 거의 의전용으로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2열의 승차감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방직턱 넘어도 이게 바로 에어서스의 맛이죠. 그래서 이 A6는 내연기관도 동일하긴 하지만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처럼 둔턱 구간이나 아니면 맨홀 구간을 지나가더라도 정말 포근하게, 보세요. 방금 맨홀 밟았어요. 포근하게 충격을 쑥 하고 흡수를 시켜줍니다. 심지어 제가 타고 있는 A6 스포트백 이트로는 21인치 휠이 장착이 됩니다. 사실 요 E 세그먼트의 21인치면은 약간 오버스펙이거든요. 휠 엄청 큽니다. 밖에서 봤을 때 예쁘지만 휠이 크면 클수록 타이어 편평비가 좁아지다 보니까 안 좋은 노면에서의 승차감이 좀 불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안 불쾌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승 코스가 늘 가던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이렇게 편안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리기가 싫을 정도로 2열의 승차감이 아주 좋다입니다. 그리고 1열과 비교했을 때에도 승차감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A6 스포트백 이트로는 전장 대비 휠 베이스가 굉장히 깁니다. 휠 베이스가 3m에서 한 50mm 정도 빠지거든요. 일단 휠 베이스가 긴 차들은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A6 스포트백 이트론도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1열도 좋지만 2열도 좋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뭐 NVH라든지 아니면은 실내 이런 소음들이 2열에 조금 들어올 수도 있을 법한데 전반적으로 조용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2열 단점은 없냐? 일단 성능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정숙성은 아주 좋아요. 근데 재질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뭐 앰비언트 라이트는 2열도 들어가긴 하지만 이거 보세요. 아니, 이게 가격이 1억이 넘는 차인데 1열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2열은 이렇게 플라스틱 사용 빈도가 좀 많습니다. 이거 1억 차인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많은 편이고요. 또한 2열도 이게 따로 리클라이닝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시트 탄성이 좀 있는 편이라서 그런지 의외로 또 시트 포지션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열의 승차감이라든지 만족감은 높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높은 방직턱까지. 이 에어 서스펜션의 참맛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우디 A6 스포트백 이트론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현재 제가 프렁크를 열어둔 상태인데요. 총 27리터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그냥 물리적으로 열어도 되지만 스마트 키를 소지한 다음에 전면 센서를 터치하게 되면 오픈이 됩니다. A6 이트론의 에어백은 총 8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플랫폼을 공유하는 Q6 이트론 기준으로 IIHS에서 2025 탑 세이프티픽 플러스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자, 그래서 아우디 A6 스포트백 이트론 어떠냐? 럭셔리 전기 세단답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압도적으로 편안한 승차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전기차 특유의 불편한 주행 감각 없이 내연기관처럼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프로모션은 현재 런칭 기념으로 100대 한정 특별 지원금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각 지자차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EQ2라든지 i5와 비교했을 때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저렴한 가격대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프로모션을 잘 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